이번 저점이 과연 최저가 매수 구간일 가능성이 있을까?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장세 중에서 S&P 500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했다. 물론 이렇게 200일 이평을 깨는 구간이 있었지만 V반등 형태로 모두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즉 이번에도 실적 장세에 강세장이 연결되려면 여기를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이게 저점이 되느냐 아니면 반등 후 다시 빠지느냐. 자, 여기서 추가 하락이 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긴축이 오거나 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연준의 태도나 트럼프의 관세로 얻고자 하는 그 목적, 그리고 지금의 매크로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긴축이 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오히려 금리는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 1기 관세 전쟁 때와 같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게 발생하면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이런 정도의 매파 발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두 가지는 사실 충족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경기 침체가 관세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올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 아니다. 이 관세 자체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은 중장기적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즉 관세로 인해서 즉각적인 경기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것이고요. 그 참고 사례로 1920년대 미국의 보무역주의 시대, 이때를 살펴보면 실제 이 1920년대는 관세를 매우 높게 부과하면서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낳았지만 실제 20년대 자체는 경기 호황기였다. 20년대 말에 가서야 비로소 경기 둔화가 나타났지만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기 침체 자체도 관세로 인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어쨌든 우리의 단기 관심사이죠. 이 증시가 바닥이냐 또 빠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요건은 실제 발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황이 특히 경기 침체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구간이 온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트럼프는 스스로 멈출 것이다. 이 관세로 인해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 자체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이럴 가능성이 적고 실제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트럼프 스스로 멈춘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긴축이 아니라 완화를 원하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 증시 저점, 이번에 나왔던 이 증시 저점이 관세 리스크를 최대치로 반영한 그 구간이라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추가 긴축만 없다면 마이너스 10% S&P 500 기준 이 정도가 관세로 인한 조정의 한계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번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정도 조정이 그 정도 나왔죠. 2018, 2019 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0% S&P 500 폭락이 나왔던 그때의 관세 충격은 경기 침체와 긴축이 반영된 결과였다. 지금과는 사뭇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이미 트럼프 1기 때 이 관세 충격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 긴축이 없다면 그리고 그에 따른 관세 충격 마이너스 10%가 조정의 한계치라면 관세 리스크를 이미 최대치 반영한 구간이라면 저가 매수 전략이 가능한 자리라는 거죠. 이 구간 자체가. 그리고 AI 실적의 연속성 4월 중순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이때 실적에 따라서 실적 연속성이 결정이 되겠죠. 하지만 연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과거와 같이 이런 형태 돌파가 나오는 그런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증시 반등이 지속된다는 것은 4월 중순부터 나올 실적 시즌과 연결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라고도 부르죠. 이 빅스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자, 여기가 1차 관세 전쟁 때 그 구간이에요. 이때 빅스 지수는 37포인트까지 올라간다. 이때가 S&P 500 마이너스 20%까지 빠졌던 구간인데요. 이 빅스 지수 자체는 경기 침체가 없다면 경기 침체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빅스 지수 35포인트 여기입니다. 이 위에 있는 빨간 선 35포인트 이 구간에서 단기 저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2차로는 자 여기에요. 27포인트입니다. 25에서 27인데 이 구간에서는 단기 저점이 나왔다. 지금이 27포인트 찍고 내려왔죠. 근데 이게 다시 37포인트 과거 관세 전쟁 때 나타났던 빅스 지수 최대치인 이 37포인트, 35를 넘어가는 이런 고변동성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무조건
오지 않는다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겠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확대 시에는 지금 현재 27 찍고 빠지는 중인데 20 정도까지 빠졌죠. 변동성이 다시 확대된다면 그때는 바이 더 딥이다. 저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이게 다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이번 빅스 지수의 고점은 여기다라는 것이죠. 이랬을 경우에는 현재 구간이 최저가 매수 구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이런 V자 반등 형태로 강한 반등이 나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빅스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낮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트럼프가 유도함으로 해서 국채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알겠다. 하지만 이게 이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라고 다시 묻는다면 과거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쉽지 않다.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도 시간이 상당 시간 소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매크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죠. 지금은 AI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4월 중순에 그 모멘텀이 다시 확인이 될 것이고 그 실적 연속성 모멘텀이 남아있다면 V자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고점 있죠. 자산시장의 고점. 그게 만약에 여기가 된다면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많이 빠질 수 있다면 이번 고점보다 좀 더 환이 가득했어야 되고요. 지금 굉장히 빨리 찾아왔는데 공포 구간이 이런 공포가 더 늦게 나왔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이 기존의 시즌 종료 시점 투자자들의 심리와 반응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환희보다 공포가 더 지배했었다. 실제 공포지수는 17까지 떨어집니다. 극단적 공포를 찍었고요. 제가 18 아래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공포지수 18 아래 구간. 이후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공포지수 또한 23까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 구간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탐욕과 환희가 있어야 될 구간에서조차 공포가 너무 빨리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 과거의 시즌 종료 시점과는 사뭇 다르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약간 다르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강세장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기존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등했던 그 강세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PER은 이 구간 약 20배 구간에서 계속 락바텀을 만들고 반등을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다. 이렇게 강세장이 지속될 경우 PER, 밸류에이션도 지지 역할을 하는 그 바닥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잘 놓고 보면 이렇게 PER의 바닥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만약에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하면 깨고 내려가야 된다. 주가가 크게 깨고 내려가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 12개월 포워드 EPS다. 즉 12개월 선행 실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상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와 PER이 계속 빠질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충분히 락바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자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강세장이 끝나면 이 락바텀은 깨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폭락이에요. 지금이 찐반이 아니라고 하면 더 빠진다. 이 더 빠지는 정도가 좀 더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이익 모멘텀 예상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고요. 강세장에서의 이런 밸류에이션 락바텀 지켜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지지의 의미가 뭘까요? 지지라는 것은 최저점, 즉 여기서 반등하면 최저점이 되는 자리거나 깼을 때는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다. 즉 매수 또는 트레이딩하기 매우 좋은 자리라는 거죠. 그건 트레이딩 관점,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상으로도 그랬고 이런 밸류에이션 락바텀으로 볼 때도 그랬다. 즉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자리였다는 거고요. 이탈 후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등할 수 있다. 강세장이 유지되고 AI 실적 모멘텀이 이어진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면 말이죠. 이러한 밸류에이션도 하나의 락바텀, 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빅스 지수의 한 번의 피크 이후 반전 하락, 그리고 과거 실적 장세 내에서의 200일 이평선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차트 분석상의 현재의 움직임, 한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을 만한
극단적 공포 18 아래 분할 매수 가능한 자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잡아볼 만한 자리라는 거죠. 그게 지지의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2020년도 10월달 최저점 바닥 나오기 전부터 이 구간 매우 싼 구간,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포스팅을 이 구간에서 매우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저점, 모두가 폭락을 볼 때 오프라인 강의에서 최저점 말씀을 드렸고요. 누군가는 여기서 헤드앤숄더 이야기를 할 때 유튜브 라이브 특강을 통해서 또 상승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구간에서 매수 우위와 상승 지속을 전망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이미 2022년 10월달 여기서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미 이 다음 움직임이 결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건 파동을 이용해서 대상승장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방법과 노하우를 고정 댓글 제 파동 강의를 통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 방식은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노하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해야만 가장 강한 계좌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을 드릴 수 있는 강의가 될 거예요.